안녕하세요. 애들리 유튜브 채널의 EU GDPR 시리즈 10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벌써 10번째 에피소드네요. 지금까지 GDPR의 기본 원칙과 주요 조항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위반 사례와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위반을 했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GDPR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GDPR 위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기업들이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위험 요소를 피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감독기관이 어떤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위반에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지 파악할 수 있죠. 또한 시간에 따른 집행 동향을 보면 앞으로 어디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GDPR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기업에는 심각한 재정적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과징금 외에도 평판 손상, 고객 신뢰 하락 같은 비가시적인 손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GDPR 위반의 주요 유형부터 살펴볼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GDPR 위반은 크게 7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리 활동의 법적 근거 부족입니다. GDPR 제6조는 개인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을 위한 6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 중 적절한 근거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위반이죠. 특히 동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DPR상의 유효한 동의는 자유롭게, 구체적이며 정보에 기반하고 모호하지 않은 의사 표시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수를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인 동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사전 체크된 동의 박스 사용, 서비스 이용과 데이터 처리 동의를 부당하게 연계시키는 등의 문제가 흔히 발생하죠. 두 번째 유형은 일반 데이터 처리 원칙 미준수입니다. 제5조의 목적 제한, 데이터 최소화, 정확성, 보관기간 제한 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명시된 목적 외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데이터를 보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세 번째는 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 미흡입니다. GDPR 제32조는 적절한 보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암호화, 접근 통제, 정기적 보안 점검 등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는 정보 주체 권리 이행 미흡입니다.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요청을 무시하거나 지연하거나 불완전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 제공 의무 및 투명성 부족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불명확하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로 작성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GDPR은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는 불법적인 국제 데이터 이전입니다. 이후 EA 여계로 개인 데이터를 이전할 때 적정성 결정, 표준 계약 조항, SCC,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BCR 등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진행하는 경우죠. 이는 특히 2020년 슈렘즈2 판결 이후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유출 통지 의무 미준수가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에 감독 당국에 통지하지 않거나 정보 주체에게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출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통지는 GDPR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시간 순으로 초기 주요 사례부터 최근 사례까지 살펴보되 초기 사례는 간략히 최근 2023에서 2025년 사례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좋은 생각이에요. 우선 GDPR 초기인 2018에서 2022년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네, 먼저 2019년 1월에는 프랑스 시에나엘이 구글에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GDPR 시행 후 첫 대형 과징금으로 광고 개인화를 위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유효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특히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여러 문서에 분산되어 있고 동의 메커니즘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영국 ICO가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에 약 2억 파운드의 과징금을 예고했는데 결국 코비드-19의 영향을 고려해 2천만 파운드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약 50만 명의 고객 데이터 유출 사고와 관련된 보안 조치 미흡 때문이었죠.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 트래픽이 사기성 웹사이트로 리디렉션되어 로그인 정보, 결제 카드 정보 등이 유출되었는데 다중 인증, 적절한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메리아트 호텔도 데이터 유출 관련 보안 조치 미흡으로 1,84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 주목할 점은 2016년 인수한 스타워우드 호텔 그룹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유출이었음에도 인수 기업인 메리아트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수합병 시 데이터 보호 실사 두 딜러전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0년에는 H&M이 직원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고 처리한 혐의로 3,530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독일 니른베르크 서비스 센터에서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휴가 경험, 질병 증상, 가족 문제, 종교적 신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기록하고 저장했던 사례로 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왓스앱 아이어런드가 투명성 의무 위반으로 2억 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왓스앱이 페이스북, 현 메타와의 데이터 공유, 비사용자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아마존 유럽은 쿠키 관련 동의 문제로 7억 4,600만 유로라는 당시 최고액의 과징금을 받았죠. 이는 룩셈부르크 CNPD가 내린 결정으로 아마존의 쿠키 동의 메커니즘이 GDPR과 이프라이버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동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감독 당국의 조사가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18년 GDPR 시행 첫 해에는 약 4,36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2021년에는 약 10억 유로까지 증가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데이터 유출과 같은 명백한 보안 위반에 집중했다면 점차 투명성, 동의 메커니즘, 데이터 공유 관행 등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이후의 최신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2023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아일랜드 감독 당국인 DPC가 메타에 부과한 12억 유로의 과징금입니다. 이는 GDPR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었죠. 이 사례는 슈렘즈2 판결 이후에도 메타가 표준 계약 조항만으로 EU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은 미국 감시법 피서 702가 EU 시민의 데이터 보호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며 메타의 추가 보호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여파로 2023년 7월 EU US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DPF가 발효되었지만 이 역시 슈렘즈3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메타는 EU 내 데이터 처리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현지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틱톡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3억 4,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13에서 17세 계정이 기본적으로 공개 설정되어 있었고 가족 페어링 기능의 연령 확인이 부실했으며 다크 패턴 인터페이스 설계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틱톡은 2024년 EU 내 사용자를 위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사례는 아동 데이터 보호가 GDPR 집행의 최우선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2023에서 2024년 동안 쿠키와 온라인 추적 기술과 관련된 GDPR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2023년 3월 벨기에 데이터 보호 당국은 IAB 유러프의 TCF가 GDPR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하고 1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TCF는 유럽 전역의 많은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위한 동해 관리 표준인데 이것이 GDPR의 동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처분은 온라인 광고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프랑스 CNIL이 쿠키 동해 위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6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빈 검색 엔진이 사용자 방문 시 동의 없이 자동으로 광고 트래킹 쿠키를 설치하고 쿠키 거부가 수락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요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네덜란드 DPA가 쿠키 관행과 관련하여 구글에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사용자들에게 쿠키 사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쿠키 거부를 과도하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독일 연방 데이터 보호 당국이
정교한 스크립트 기반 브라우저 핑거프린팅을 사용한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에 7,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례는 쿠키 외에도 다양한 브라우저 핑거프린팅과 같은 대체 추적 기술도 GDPR 하에서 엄격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온라인 추적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 감시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e프라이버시 규칙, EPR의 개정안이 2024년 진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쿠키와 온라인 추적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칙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쿠키 및 온라인 추적 관행을 검토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 쉬운 동의 거부 옵션, 추적 최소화 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서드파티 쿠키 폐지 추세에 대비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중심의 대안적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필요도 있겠죠. 2023에서 2024년 동안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동향은 AI 시스템과 관련된 최초의 주요 GDPR 집행 사례들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영역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2023년 8월 노르웨이 데이터 보호 당국은 생성형 AI 모델 훈련을 위해 웹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크래핑한 혐의로 챗GPT 개발사 오펀AI의 임시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AI 모델 훈련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첫 주요 규제 조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펀AI가 챗GPT 훈련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가 GDPR의 적법 처리 근거, 정확성, 투명성, 데이터 최소화 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도 정확성 원칙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이후 오펀AI가 몇 가지 보안 조치를 약속하면서 해제되었지만 AI 개발사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 가렌티가 클리어뷰 AI의 생체 인식 및 얼굴 인식 기술에 3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클리어뷰 AI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여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것이 동의 없는 생체 데이터 수집, 투명성 부족, 감시 목적의 무차별적 사용 등 GDPR의 여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폴란드 개인정보보호청이 채용 AI 사용과 관련하여 다국적 인력관리회사에 2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영상 인터뷰를 AI로 분석하여 성격, 감정, 신뢰성 등을 평가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명시적 동의 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스페인 AEPD가 AI 기반 고객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해 금융기관에 45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I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용된 데이터 범주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부족했고 정보 주체의 거부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AI 시스템이 GDPR 집행의 새로운 최전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EU AI 액트가 발효되면서 GDPR과 AI 규제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욱 복잡해졌고 기업들은 두 규제 체계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AI 개발 및 사용 시 데이터 최소화, 투명성, 공정성, 설명 가능성,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DPI 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필요한 경우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2023에서 2025년 사이에 GDPR 과징금의 규모와 빈도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2023년에는 약 20억 유로, 2024년에는 약 25억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평균 과징금 금액도 2023년 460만 유로에서 2024년 520만 유로로 약 40% 증가했습니다. 과징금 건수도 2023년 430건에서 2024년 510건으로 약 19% 증가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5천만 유로 이상의 초대형 과징금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는 이러한 초대형 과징금이 전체의 약 5%에 불과했지만 2023에서 2024년에는 약 1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감독 당국이 빅테크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유럽 데이터 보호이사회 EDPB의 최근 과징금 계산 지침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산정의 일관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지침은 위반의 성격, 심각성, 기간, 고의성 또는 과실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가별로 보면
2024년에 가장 활발한 집행 활동을 보인 DPA는 스페인 APD가 122건으로 1위, 이탈리아 가렌티가 87건으로 2위, 독일 연방 및 주 DPA가 76건으로 3위, 프랑스 CNIL이 41건으로 4위, 아일랜드 DPC가 12건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집행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아일랜드 DPC는 메터,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EU 본사 소재지로서 사례수는 적지만 평균 과징금이 약 1.2억 유로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많은 수의 소규모 위반에 대해 평균 12만 유로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광범위한 집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CNIL은 쿠키와 온라인 추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평균 과징금도 350만 유로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독일은 직원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보유기간 위반에 특히 엄격한 접근을 보이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마케팅과 텔레마케팅 관련 위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기업이 EU 내에서 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각 국가의 감독 당국이 어떤 영역에 집중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동향은 집행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GDPR 시행 초기인 2018에서 2020년에는 기본적인 투명성 요건과 데이터 유출 같은 명백한 보안 위반에 집중했다면 2021에서 2023년에는 쿠키 및 온라인 추적, 아동 데이터 보호, 국제 데이터 이전 등으로 집행 초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에서 2025년에는 AI 시스템, 직원 모니터링, 데이터 브로커와 광고 기술 생태계 등 더 복잡하고 신기술 관련 영역으로 집행 우선순위가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감독 당국의 기술적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위반 사례와 집행 동향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적용해야 할 핵심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간략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직면한 데이터 처리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우선순위화하여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매핑과 인벤토리 구축도 필수적이죠. 어떤 개인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하고 어떻게 처리하며 누구와 공유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의 시작점입니다. GDPR 제30조가 요구하는 처리 활동 기록부도 이 과정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 처리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동의에 의존할 때는 GDPR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또한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공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보안 조치 구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암호화, 접근 통제, 정기적인 취약점 평가 등 데이터의 민감성과 위험에 비례하는 보안 조치가 필요하죠. 또한 정보 주체 권리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2시간 내 통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침해 탐지 도구와 명확한 대응 계획이 필요하죠. 최근 집행 동향을 보면 아동 데이터 보호도 특별히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데이터 이전을 위한 적법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서화를 통해 GDPR 제5조 제2항의 책임성 원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고객 신뢰 구축과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의 기회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GDPR 위반 사례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GDPR 집행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와 빈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감독 당국의 기술적 전문성과 조사 역량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데이터 이전, 아동 데이터 보호, 쿠키 및 추적 기술, AI 시스템에 대한 집행이 강화되고 있어 이 영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기술 영역으로 GDPR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생성형 AI, 메타버스, 웹3, IoT 등 신기술에 대한 GDPR 적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원칙을 초기 단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전략적이고 통합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점검표 작성을 넘어 통합된 데이터 거버넌스, 최신 기술 활용, 미래지향적 전략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GDPR, AI 액트, NIS2 등 다양한 디지털 규제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경쟁 우위와 신뢰 구축의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투명성은 고객 신뢰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DPR 컴플라이언스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인 여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 활동, 기술, 규제 환경은 계속 변화하므로 기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개선 사이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말 유익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룰 예정인가요?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GDPR 관련 CJU 판례를 여러 회에 걸쳐 살펴볼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 CJEU의 판결이 GDPR 해석과 적용에 미친 중요한 영향을 분석할 것입니다. 네, GDPR 관련 판례 시리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